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좀 진정하기로 해요 여러분.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갈게요.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발표가 된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어떤 것들도 정확하게, 그래서 몇 월 며칠 날부터 시작을 할 거고 정확하게 그 디테일이 뭐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나한테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이번에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이 내년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리고 그 디테일한 조건들은 뭔지, 그게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등등은 아직은 여러분 속단하기는 좀 일러요. 일단 나온 내용들만 봐서는 굉장히 패닉을 하실 수 있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내년에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정확한 시작 날짜들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저희가 지금처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걱정을 해도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을 하셔서 지금부터 하고 있던 걸 다 놓고 때려치고 내가 한국을 가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지금 무언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들어보시고, 네, 좀 캄다운 하시고 우리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 보는 걸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12월 11일 날 이민성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도 정확하게 며칠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디테일한 내용이 뭔지 나온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법안으로 통과가 돼서 실현화가 되려면 못해도 내년 중순 이후는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많이 바뀐다고 멘션이 됐던 두 가지 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네, 우리 충격과 공포의 485 졸업생 비자예요 여러분. 자, 뭐가 발표가 됐죠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그쵸, 첫 번째, 나이. 현재 졸업생 비자가 신청이 가능하신 나이는 만 50세 전까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49세까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만 35살 이전에 졸업을 하신 분들만 졸업생 비자가 신청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원래 졸업생 비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기술학교를 졸업하신 분, 졸업생자를 연장을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모든 거에 이 나이 제한이 바뀔 거냐, 아니면 특정 어떤 한 졸업생 비자에만 이 나이 제한이 적용이 될 거냐, 자 이런 것도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50에서 35세로 내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저도 가히 충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35살 이후에 있는 졸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을 또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졸업생 비자는 아닌 어떤 다른 비자 타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35살이 넘으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체류하면서 뭐 고용 스폰서십이라든지 기술 이민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비자가 그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호주에서 어쨌든 공부를 했고 필요한 기술직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을 잃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35세 전이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35세가 넘을 것 같은 분들 졸업을 하고,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겠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졸업자들에게 이 나이가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고 하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졸업을 하고 내년의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나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충격적인 게 뭐였죠? 자, 바로 영어 점수. 지금은 IELTS로 평균 6점이면 되시는데, 그리고 이츠밴드가 이제 5 이상만 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몇 점으로 오르죠? 그쵸? 평균 6.5로 오를 예정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균 6에서 6.5로 오른다고만 얘기를 했지. 이츠밴드는 그래서 몇 점이고, PT로 봤었을 때 몇 점이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확정된 건 IELTS로 보실 거면 평균 6에서 6점으로 올랐다. 자, 요거는 확정.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바뀌는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485 비자를 받으시고 나서 485 비자 이후에 어떤 내가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485 비자를 받고 뒤에 학생 비자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한번 써서 공부를 했고 졸업생 비자를 받으셨으면 그 뒤에 다시 학생 비자로 돌아가시는 거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졸업생자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민성에게. 왜냐면 불과 몇 달 전에 졸업생 비자를 2년씩 맞게 연장을 더 해준다고 하면서 특정 직업군 그리고 특정 어떤 학과들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민성에서 기억하시죠? 뭐 메디컬 쪽,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IT라든지 자 요런 몇 개의 직업군들을 정해주고 이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 이미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2년, 3년씩 연장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 졸업생 비자 한 번에 4년씩, 5년씩 준다고 했는데 이걸 전면 무효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바첼러랑 마스터 코스워크를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2년 졸업생자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마스터 리서치를 하신 분들과 박사학위 PhD를 하신 분들은 3년 여기까지만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하시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2년, 3년 자 이렇게 픽스로 졸업생자 기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시행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졸업생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걸 공부를 이미 하셔서 연장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생 비자가 연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뭘 남겨둘 거냐면요. 지방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졸업생 비자 첫 번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지방에서 계속 지속해서 거주를 하신 분들은 졸업생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 비자도요. 두 가지 지방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완전 먼 지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졸업생 비자 연장 기간은 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최근에 지방으로 분류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골드코스트라든지 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1년만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자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만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너무 나쁜 소식만 이번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좋은 소식은 뭐가 있었냐면요.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셨고 호주에서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으로 가실 수 있는 더 빠른 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포인트 테스트가 대대적으로 바뀔 텐데요. 이 포인트 테스트를 가지고 하는 18910-491 비자에 호주에서 졸업을 해서 졸업생 비자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분명 어떤 포인트가 뭐 더 부과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스트림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혜택이 부과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졸업을 해서 졸업생 비자로 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TSS 482로 넘어간다. 그럼 현재 TSS 482는 2년의 풀타임 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게 좀 완화된 조건으로 TSS 비자 신청도 가능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안 좋은 소식은 영어 점수와 나이, 그 다음에 졸업생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점은 TSS 482 비자를 신청하실 때 경력에 대해서 좀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포인트 테스트로 하실 수 있는 기술 이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영주권을 따실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만들어지실 거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485 비자,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이번 새롭게 발표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고용주 스폰서십에 관련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